네, 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마음이 바쁘실 텐데요. 하여튼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박철호 경매TV에서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것처럼 많이 성원해주시고요. 또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영상 시청하신 후에는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잠실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뭐 이 잠실에서 워낙 유명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52평이 공매로 진행 중인데요. 무려 현재 그 네이버 부동산 시세는 한 30억대 매물이 나와 있는데, 현재 유찰이 여러 차례 돼서 현재 최저가가 10억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물건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온비드 사이트를 이제 캡처한 거고요. 신천동 파크리오 302동, 네, 13층입니다. 호실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요 매각에서 이제 요거 삭제했고요. 현재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의 경우는 이제 세금 체납이나 또는 이제 공과금 납부 연체로 인해서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14억 7,700. 벌써 뭔가가 금액이 이게 낮은 게 좀 이상하죠. 네, 이제 건물 72제곱미터라 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명절 끝난 다음 주 온비드에서 입찰을 하는 거고요. 공매 대행 의뢰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지역본부입니다. 네, 현재 최저가는 보이시는 것처럼 10억 3,390만 원입니다. 아주 낮은 금액에 내려와 있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 물건이 총 전용 면적이 144.77제곱미터예요. 그리고 매각 대상 면적은 72.385제곱미터. 다시 말하면 2분의 1 지분 매각이라는 겁니다. 이제 회차별 입찰 정보 보시면은요. 1월 10일부터 매각을 진행했었죠. 14억 7,700에. 그랬다가 유찰이 돼서 13억 2,930에 진행했고, 또 1월 24일 주간에는 11억 8,160만원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도 유찰이 돼서 현재 10억 3,390만원으로 2월 7일에서 2월 9일 요때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월 10일 오전 11시경에 개찰이 될 겁니다. 입찰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기부등본 요약사항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소유권이 총 이렇게 4명으로 소유자가 공유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매 대상 이제 소유자가 요 박모 씨 되는 분입니다. 50분의 25 지분 갖고 있는 분,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인 거죠. 이제 주소지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다 직계 가족으로 보여지고요. 이 두 분이 이제 자녀분들이고 이 두 분이 이제 부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이분의 이제 지분만 현재 공매로 진행 중인 거죠. 자, 온비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재산 명세서거든요. 보시면 본건은 공유자가 사용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해서 여기 성모씨 50분의 23 50분의 23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성모씨가 전입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현황조사 되어 있었고요. 보시면은 이분 이제 성모씨가 근저당도 설정하고 있어요. 이 성모씨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이나 기타 이제 이런 곳에서 아마 약품 관련된 업에 이제 계셨던 것 같은데 근저당도 설정돼 있고요. 현재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고요. 배분 요구 채권액이 무려 이제 38억이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매 진행 중인 건데, 보시면 이제 공과금의 경우 납부 기한에 따라 배분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은행 7억 3천이 설정되어 있는데 배분 요구는 9,500이니까 뭐 요 한 1억 정도가 아마 배분이 될 거고, 그 다음 근저당 여기 1억 2천 600 이렇게 아마 배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배분이 될 건데, 여기 이제 성모 씨의 요 근저당 2019년 10월 1일자 근저당도 있는데 배분 요구는 15억을 했는데, 어차피 배분이라는 거는 채권 처액 범위 내에서 배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배분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3억과 약 1억과 그리고 여기 한 1억 2,600대는 요 선수리 채권,
요 세 개의 선수의 채권이 배분이 되고 이제 아마 나머지에 대해서는 요 이제 공과금, 네, 건강보험료 요 채권이 아마 배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 공유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을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공유자가 매각 결정기일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권, 최고 입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요게 이제 민사집행법에 있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죠. 그리고 이 온비공매 압류재산에서도 국세지수법 제65조에 따라 네, 입찰보증 제공하고 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게 되면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인 자격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파크리오 여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잠실에 상당한 대규모의 이제 대단지죠. 6,864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 해당 매각 대상 동이 여기 302동인데요. 302동의 경우는 이쪽 이제 올림픽 공원하고 상당히 가깝죠. 여기 올림픽 공원하고 가깝고 8호선 몽촌 토성역하고도 이제 가깝고요. 또 이쪽은 이제 2호선도 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거의 다 이제 V자형 구조거든요. 이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302호가 판상형이에요. 그래서 정남향 구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3층의 경우는 앞에 가리는 거 없이 아마 다 보여질 것 같은데 한번 로드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이제 302동인데 13층이니까 뭐 여기 앞에 가리는 거 없이 정남향으로 완전히 확 트여 있죠. 그래서 아마 올림픽공원 조망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동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정남향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쪽 정도 조망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부동산 지금 시세 보시면은요, 52평 매물들이 한 33억대 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최저가 2분의 1 매각이죠. 10억 3,390만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호가 30억 기준 했을 때 2분의 1 시세는 15억인데, 지금 거의 한 5억 정도 낮은 거죠. 2분의 1 지분이. 자,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민법 741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네, 요건 뭐냐면 2분의 1을 낙찰 받은 거죠.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입찰하고 나서 낙찰됐는데 다른 공유자분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낙찰받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거주는 이 공유자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비용을 뭐 월세나 또 이런 식으로 임대료 수준에 준하는 부당이득을 반환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받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부당이득 판결을 받았는데 부당이득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물론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 점유하고 있고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은 그 공유자의 지분이 매각이 될 때 그 매각 절차에서 2분의 1 낙찰받던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으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도 있어요. 민법 268조 제1항에 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이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뭐 서로 합의가 안 될 수가 있겠죠. 뭐 나는 팔기 원하는데 그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공유자들은 처분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땐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269조 1항에 보시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고요. 2항에 보시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런 민법 규정이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일부 임대료에 준하는 비용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서로 뜻이 맞아서 우리가 이거 처분합시다. 그래서 매매 방식으로 처분해서 매매대금을 서로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네,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이걸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이렇게 돼 있죠.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과 피고에게 각 2분의 1 비율로 분배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현재
공유자가 이미 이제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낙찰받았다면 나까지 해서 4명이잖아요. 낙찰이 이게 이제 전체 매각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28억에 낙찰된다. 28억 중 나는 14억을 배당을 받는 거죠. 현금으로.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매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이런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경매 사건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건명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런 사건들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공유자 중 누군가가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받았고 그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내가 2분의 1 공유자로서 이 공유물 분할 경매 절차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낙찰받고 내가 배당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상기 신청하게 되면 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비율에 대해서만 대금 납부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8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내 지분 비율 2분의 1인 14억에 대해서는 상기 신청하고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만 대금 납부로 가는 거죠. 어차피 이게 이제 15억 초과되는 주택이니까 대출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가 안 됩니다. 공유 지분이 매각될 때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 행사하는 거지 공유물 분할 경매, 이 전체 매각 절차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투기가액지구 내에서 15억 초과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요번에 매각 공매로 진행 중인 2분의 1 이 공매 절차에서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 내가 낙찰받은 집은 15억 이하에서 낙찰받는 거지만 이 주택 전체 가액이 15억 초과되는 주택이고 또 지분 매각인 경우는 또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게 대출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2분의 1 취득하는 거지만 이게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이미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라면 내가 취득하는 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하실 때 기존에 1주택을 갖고 있었다면은 8%로 납부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2주택자였던 분은 취득세 12%를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 요걸 이제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파크리오 2분의 1 지분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니까 재밌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경매에 대한 공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경매로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옥섭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저희가 PL 에듀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새롭게 오픈하게 되는 홈페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옥섭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요, 현재 이렇게 총 3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라고 여기에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2월 4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 1인당 35만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 교육부에서. 요거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옥섭 요번에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로 약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온비드 옥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라이브 강의입니다. 2월 16일 오후 7시에 라이브 수업을 개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매 초보자분들 내 집 마련 재테크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 수강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 특징은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생생한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수업 듣게 되면은 굉장히 생동감 있게 집중도 있게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사항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라이브 수업에 참여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 수업이 끝나면 이 라이브 수업 영상을 30일 동안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인경매 2개월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약 15만원 상당의 무료 이용권 드리고요. 또 수강생 멤버 등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 수강생 멤버로 등록이 되신다는 점. 그래서 2월 16일 개강을 하니까요. 옥섭 사이트를 통해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이제 경매 기초 과정을 위한 사회 커리큘럼이어서 단 4주 만에 아주 빠른 시간 내 경매 기초 과정 충분히 여러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선착순은 마감이 됐고요. 기존에 이제 수강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50% 할인되고요. 정기구독 6개월 이상 유지하시는 회원님들은 50%, 또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 회원가입만 하셔도 4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반
수강 신청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제 다양한 할인 쿠폰 적용하셔서 바로 구매로 가시게 되면 바로 이쪽에 보이는 네, 여기서 수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강의실 가게 되면 여기 내가 수강 신청한 목록이 떠서 여기서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에도 네, 이렇게 월 정기 구독, 그러니까 경매 추천 물건 정보, 그리고 실전 권리분석 영상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하실 수 있는 서비스. 첫 달은 무료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전달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께 정보 하나 얻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파크리오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좀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또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오셔서 QA 게시판에 질문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도 더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